한국델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김권일입니다. 이번 트렌드 세션에서는 융합과 진화라는 주제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제조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시상식은 실시간으로 감상을 하면서 바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가공기에는 메모리 카드로 파일을 옮기는 걸까요? 또 개인 일정은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하면서 공장의 제조 일정은 아직도 화이트보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제조업에 결합만 잘 시키면 아주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좀 미지수고, 그리고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 모여서 고스톱 많이 치시죠? 3점이 나면 우리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고를 할 것인지 스톱을 할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짜라면, 그래서 다음 패가 뭔지 훤히 볼 수만 있으면은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또 기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래의 공장을 미리 보시면서 고를 할지 아니면 스톱을 하실지 결정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남 사장님.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새 금형환볼 주문하려고 합니다. 제품 모델은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근처 지나는 길이니 곧 찾아뵙겠습니다. 전에 봤던 그 제품의 부품인가 보네. 견적을 뽑아볼까? 요청하신 기본 사양으로는 견적과 기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암호가 심할 거라서 저번에 적용하셨던 특수 코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냉각이 중요할 텐데 3차원 냉각 금형을 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코팅만 하면 가격이랑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200만 원 올라가는 정도인데 기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게 요새 워낙 인기가 좋아서 해당 기계에 일감이 좀 몰리네요. 음, 3차원 냉각건이네. 어디 보자.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이 케이스에서는 냉각 속도 차이가, 저 케이스에서는 게이트 위치가 이슈였네. 그럼 스펙을 이 범위로 해서 시안을 뽑아보자. 이 부분은 가공이 좀 어렵겠는데 뺄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주입 흐름이 나빠져요. 냉각 효율도 좀 떨어지고. 어쩔 수 없죠. 그나마 이게 제일 낫네요. 그렇죠? 그럼 이 시안으로 진행할게요. 아까 그거네. 시안부터 뽑아볼까? 적층, 밀링,
전극, 레이저, 가공기 스케줄, 밀링 쪽에 일거리가 많네. 가능한 적층 비중이 높은 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L2번 가공기 점검 끝. 테스트 가공 시작하시죠. 가동 시작합니다. 가공기에서 물러서시고 보안경과 안전모를 착용해 주십시오. 10, 9, 2, 1. L2번 가공기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박주임님, M12, 12, 13번 가공기에 부하량 진동이 심해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네. 조도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피드를 좀 높여서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자동 작업 중에 병목이 발생했네요. 그 밀링에서 측정 후 재가공 횟수가 평소보다 많군요. 네. M45번 가공기 공차가 증가한 걸 확인했고 업체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원 냉각 금형은 일정 오차가 많이 줄었군요. 네. 특히 설계 작업 안정화가 두드러집니다. 작업 난이도와 숙련도 파라미터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력 사용은 어떻죠? 전력 부하 관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전력 피크 타임에 맞춰 레이저 기기들을 점검하고 정기 훈련을 실시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납기에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세요. 그럼 이번 주도 무사고 무불량 달성합시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미래의 제조업이 저렇게 변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3.5인치 디스켓을 쓰던 시절만 해도 200기가짜리 USB를 쓸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쓰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삐삐를 쓰던 시절만 해도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이렇게나 보급이 될지 몇 명이나 예측을 했을까요? 앞서 오프닝 세션에서 기술과 생태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건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바닷속의 보건도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눈이 5개, 코끼리 코를 가진 생물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어디가 앞뒤인지도 헷갈리는 저런 생물들이 살았으리라고 참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또 사실 이제 이런 이상한 생물들이 정말로 있었으리라는 거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화의 원리를 알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생태계의 환경 변화 속에서 생물은 크로스오버, 유전자 교배와 뮤테이션, 돌연변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종들이 선택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생태계를 둘러싼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또 지금 현재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 세대 후에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을지, 어떤 생물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환경 변화 속에서 융합을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은 제조업계도 제조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왼쪽에서 보시는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 변화들 속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저 현재의 첨단 기술들이 융합돼서 나오는 신기술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제조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 동영상에서 보신 미래 공장 그 모습 속에는 이 융합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제조 융합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쪽에 보이시는 저 환경 변화들이 제조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기술들이 저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될 융합 기술들의 재료가 될 첨단 기술들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실 제조 융합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 정보화 기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장님, 영업사원, 작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클라우드로 자료를 올리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거기에 가공기, 소재, 공구할 것 없이 모든 사물에 센서가 달려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제조 정보화 기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사 사례 검색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기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 도중에 아니면 주문을 일단 받았는데 갑자기 납기가 확 늘어난다든지 비용이 훅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원가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받는 그 즉시 이 원가를 예측을 해서 이 주문을 오케이 할지 아니면 이거는 안 남는다, 그래서 맞지 않을지를 아주 빠른 타이밍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요. 또한 이 스케줄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하면은 납기 관리가 아주 정확해집니다.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가공기 뭐가 비어 있구나. 이건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 납기를 맞추려면은 다른 일정을 좀 미뤄야겠네. 이런 결정을 지금은 사람이 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 스케줄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좀 더 잘 활용하면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력부가관리지원금 같은 인센티브를 납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공장이라면 무엇보다도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장에서 10개 만드는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는 똑같은 품질로 20개, 100개 만들 수 있다. 이게 진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불량이나 병목 구간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까지도 손쉽게 분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생산성이 쭉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제조 정보화와 관련된 융합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CAD와 CAM 자동화와 관련된 융합 기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 할수록 제조 공정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제조 공정들이 계속 도입되게 될 겁니다. 3D 프린팅 같은 거 말이죠. 또한 탄소 섬유나 나노 소재 같은 각종 신소재들도 계속 개발되고 도입이 되겠죠. 그럼 이 신기술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CAD, CAM 작업자는 설계도 하고 캠도 하고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 CAD, CAM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제일 중요할 자동화 기술은 바로 자동으로 시안을 생성해주는 기술입니다. 필요한 스펙만 넣으면 10개든 20개든 컴퓨터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시안을 뚝딱 하고 뽑아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업자는 이제 그 시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딱 골라내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신문사로 비교를 하자면 미래의 캐드캠 작업자는 기사를 직접 쓰는 기자가 아니라 그 기사들을 선별하고 또 편집하는 편집자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안을 뽑지 않고 바로 캐드 작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이 밑그림 생성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의자를 그리면은 의자 밑그림이 그려지고 자전거를 그리면 자전거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다가 오토바이로 고치면은 오토바이 밑그림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기술이 캐드에 적용되기는 아직 좀 많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엄청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시안을 뽑는 기술은 캠 작업자에게도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방전을 하는 경우에는 금형에서 방전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방전을 할지 전극을 할지를 다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제조 공정들이 더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뭐 세 가지, 네 가지의 제조 공정들이 더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거 캠 작업자가 복잡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적층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밀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방전으로 이거를 컴퓨터가 시안을 다 뽑아주고 또한 툴패스 시안까지 다 뽑아주면은 이제 캠 작업자는 그걸 가지고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안을 아무리 여러 개 뽑아내도 작업자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그래서 계속 퇴짜만 맞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캐드캠은 작업자 개인의 그런 작업 이력이나 결과물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작업자의 스타일을, 그 개인화된 스타일을 뽑아내서 분석해서 개개인에 맞는 시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는 너댓 개, 많게는 10개, 20개나 되는 시안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려면 정말 눈알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과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검증 소프트웨어가 한층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캐드캠 자동화와 관련된 융합 기술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젠 가공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력난도 더 심해지고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가공 자동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됩니다. 현재 금형 공정을 살펴보면 일단 가공하고 조립을 하면서 안 맞으면 사상하고 또 시사출 해보고 안 맞으면 또 사상하고 그러면서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앞으로는 납기도 점점 더 빡빡해지는데 이런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공 단계에서부터 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한 번에 조립하고 또 시사출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 단계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하고 또 오차가 만약에 허용 오차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그 즉시 재가공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력난이 심해지다 보면은 작업자 한 명이 이제는 가공기 4대, 5대를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 것이냐? 바로 공정 모니터링 덕분입니다. 중앙 관제실에서 모든 가공기의 상태를 다 체크를 하고 있다가 이 가공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가공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이 된다 싶은 가공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로봇 티칭이 좀 더 쉬워지면서 로봇을 이용한 세팅과 운반 자동화가 더 일반화될 겁니다. 또한 현재 아마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 창고가 더 보편화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구글에서 상용화를 준비 중인 무인 자동차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배달까지도, 상품 배달까지도 무인화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제조업에서는 무인 공장이 주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뭐 기계 정비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언맨에 나오는 조수 로봇처럼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도입이 될 것이고요. 또한 아이언맨에 나오는 갑옷처럼 사람의 육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외골격 로봇이 도입이 돼서 작업자의 작업 능률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난 때문에 교육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직장 내 재교육이 중요해질 거고요. 일단 교육에 들어간 작업자의 숙련도를 최대한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가상현실이라든지 뇌인지과학의 지식들이 총동원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융합기술들을 좋은 제품을 만드시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노하우들을, 융합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신다면 AS나 교육이나 기술 컨설팅 같은 제조 서비스업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에 융합기술을 가지고 뛰어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조 융합기술들을 아주 다양한 예들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방금 말씀드린 여러 융합기술들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시나요?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몇몇 분들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저 융합기술을 잘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제조 융합기술들의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들이 중심이 돼서 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 대비 7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정보화 도입하기도 어려웠는데 융합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 한국델캠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델캠은 파워 솔루션에 기반한 다양한 제조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ICT,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제조 융합 기술을 다수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투입해서 현재 개발 중입니다. 먼저 연구소장 오재원 박사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실시간 가공 모니터링 등의 생산 공정 관리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김지홍 박사는 제조 정보화 솔루션과 스케줄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MIT에서 방문 연구 중인 정현수 수석은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작업자의 사용 패턴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 모델 분석과 기계학습 기반의 유사 모델 검색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저희 한국델캠은 퓨처 팩토리로 진화하기 위한 제조 융합 기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별다른 거 필요 없으십니다. 단지 파워 솔루션을 계속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한국델캠은 파워 솔루션에 기반해서 최고의 기능과 최고의 기술력을 여러분께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조 융합 기술들은 이 파워 솔루션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의 융합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파워 솔루션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의 융합 기술을 가장 먼저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한 파워 솔루션을 도입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진화해서 시장을 지배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한국텔캠은 지난 25년간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25년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빅점프업하는 25년이 될 겁니다. 저희가 개발할 다양한 제조 융합 솔루션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이후로도 이 제조 융합 기술에 기반이 되는 파워 솔루션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들이 계속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조 융합 솔루션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